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르시스트들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락하다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입을 꾹 닫아버린 상황, 뭐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간에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해서 풀었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입을 닫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서 이 이상 얘기했다가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조금 쿨다운하고 이성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다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인지한 후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해요.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서로 무엇이 문제였나 조용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솔루션을 생각한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로 푸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이 3일 이상 가는 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내상을 심하게 입었을 경우에는 회복까지 본인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침묵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침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나르 썸남이 저한테 두 번째로 고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왜 나랑 만나고 싶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대요. 솔직히 그냥 연락하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거래요. 이런 얘기를 듣고 교제에 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아서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하고 헤어졌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르 썸남이 잠수를 탔었어요. 4일 정도요. 아무리 제가 화가 나고 뭐 서로 간에 빈정이 상했어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끊임없이 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금요일에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후, 그다음에 원래 일요일에 낮에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금요일날 만나기 전부터 약속을 했었는데 토요일에 연락이 없길래 저도 연락을 안 했었고 일요일에 점심에 약속을 했었으니까 연락 안 할 거야? 하고 톡을 보냈더니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이 한 번만 가고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함으로 넘어간다라는 음성이 흐르길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 폰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잉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신호음이 가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폰에는 방해금지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걸어두면은 전화가 와도 울리지 않고 이력은 남는데 단시간에 같은 번호로 두 번 전화가 걸리면 그 모드가 풀린다면서요. 집에 와서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근데 원래 전화 한 번 걸어서 안 받으면 상대방이 콜백할 때까지 다시 안 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멘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차단한 건가 싶어가지고 가슴이 되게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했던 것 같고 그때 금요일에 만났을 때 내가 고백을 한 걸 흔쾌히 받아주지 않아서 마상을 입어서 그런가? 라는 죄책감이 괜시리 들면서 남자는 동물 들어갔을 때 괜히 연락하거나 들쑤시기보다는 그냥 냅두면 다시 기어 나오든가 아니면 자연히 그 관계가 소멸되든가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이전에 연애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채로 그냥 점심 약속은 그렇게 없었던 걸로 사라지고 저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냅뒀어요.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되니까 화요일날 오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잡음수 탔던 것에 대해 이런 방법도 없었고 저도 뭐 묻지는 않고 그냥 다시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자기 연락한 여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침묵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 처음에 4일 동안 잠수를 타는 동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였던 걸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저한테 굉장히 좀 언어 폭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는데도 사과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나르시스트의
침묵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나르시스트의 침묵 행동은 단순한 소통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처벌하고 길들이고 당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심리적 확대다. 그들은 침묵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나르시스트는 이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연락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지 알고 즐긴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들에게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쾌감이자 당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공감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나 본인이 저에게 한 행동을 미러링해서 똑같이 해주면은 그러면 본인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면 나르 썸남은 2, 3일 동안 안일십을 해요. 제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읽지 않고 늘 잠수를 그렇게 탔어요. 그게 한 3-4번 정도 되는데 처음엔 저도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그래서 상처를 줬나 싶어서 미안한 감정과 또 불안한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걔가 그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걔가 그 정도로 절 잘 생각해 주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관계 초반에 저라면은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저보다 더 본인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 시기에 나르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관련 도서, 인터넷 칼럼, 유튜브 등에서요. 다들 나르시스트가 저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침묵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해서 그녀를 이상화하며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불안편에서 얘기했듯이 나르 썸남은 저와의 연락에 최선을 다했고 조금만 답변이 느려도 불안해하던 사람이었는데 4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2, 3일 동안 연락을 안 한 것이라면 본인의 외로움과 공백을 채워줄 누군가가 생겼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공급원이 생긴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확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르가 연락을 안 해도 별 신경을 안 쓰고 제 할 일 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나르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중 나르가 잠수를 타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사회적 거절이나 침묵의 육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에서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느끼는 통증과 같다는 거죠. 그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침묵 앞에서 당신의 잘못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곱씹어 생각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침묵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의 침묵은 당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잔인한 심리 게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짧게나마 반나절 정도 그가 하는 침묵 기법을 똑같이 써봤어요. 질문을 하고 바로 대화 창을 나왔더니 바로 칼답을 하는데 안 읽고 그냥 안일십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오늘 아침에서야 답변을 보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침묵의 기간보다 좀 짧긴 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제 오늘 문자를 잔뜩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걔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본인이 승자가 된 것 같은 쾌감이요. 나는 그저 상대방에게 반응 안 했을 뿐인데 너 이렇게 안 달라서 나한테 절절 매는구나 싶은 여러분들도 만약 연락하고 있는 나르시스트가 침묵을 하면은 똑같이 침묵으로 대응해 주세요. 절대로 카톡이든 전화든 일절의 반응도 보이지 말고 너 없어도 나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보란 듯이 나의 반응을 먹고 사는 그들에게 먹이를 끊고 더 이상 그 방법은 나에게 별 공격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게 나르의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르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다른 곳을 또 서성이겠죠. 전 오늘도 나르가 저에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언어폭력을 사용해서 며칠간 침묵하려고요.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그것에 대해 나르가 언급하거나 하면 걔가 저한테 말했듯이 너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날카롭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지 뭐 라고 반응할 예정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요. 나르로 인해 많이 힘드신 분들
마음 단디 먹고 내 정신 건강을 가장 신경 써주세요. 저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런지 상담사 정신과 의사분들이 왜 나르와 손절이 답이라고 하시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도파민도 다 식고 그에 대한 매력도 이제 저한테 다 했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매우 불쾌했거든요. 그럼 다가오는 가을 잘 맞이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